배 대표님,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쏘아올린 예. 당 지도부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지금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뇌관으로 지금 부상을 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는 당내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랄까 파워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여론 동향을 보면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중진, 험지 출마, 당 지도부 불출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유가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교체 의향을 물어봅니다. 예. 물론 교체 의향은 높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단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라. 이게 상당히 높은 또 국민들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정치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치판 이래서 되느냐.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는 좀 살신성인하고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도부로 있었고 중진들 또 당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왔던 그런 인물들이 나는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내려놓겠다. 그게 대한민국의 또 정치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는 이 인요한 위원장이 가져온 것은 여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험지 출마, 불출마를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네. 50에서 60% 될 정도로 험지 출마하라 그러고 지금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나 친명 중진들도 불출마, 험지 출마라는 것이 훨씬 높을 정도입니다. 그게 뭐 어느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 여론은 그만큼 국민의힘이든 또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이럴 때가 아니다. 험지 출마나 불출마 같은 당신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뭐 중요하냐면 12월 대략 24일까지가 혁신위원회 운영 기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11월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4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그러면 적어도 공천 심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중진들이 불출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혁신위의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당의 지지율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 40% 올라갈 텐데 저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7일 해동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최후 통첩을 했다. 혁신이 더 이상 당신들 의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또 여론에서 나오는 게 당신들 물러난 자리를 검사나 또는 대통령실 이 차출한 사람들이 낙하산들이 채울 걸 의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도 다 경선이 원칙이에요. 혁신안 내놨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 물러날 데 없어. 당신들 핑계거리 없어. 이젠 결단 내려.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가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 이야기가 지금 그냥 안 마시면 매 맞고 마시고 우유 토한다라는 거 토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혁신이 망하면 국민의힘 망하는 거고 국민의힘 망하면 대통령 어려워지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안을 장제원 의원이든 저는 장제원 의원도 얼마나 고심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구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사상구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랍니다. 누가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런 장제원 의원인들 이 유권자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불출마나 험지 출마하게 시켰습니까? 그래도 그 결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래야 그 이후에 당의 공천 과정, 인재 영입 과정 이런 게 정말 혁신적이고 파격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것이다. 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다 봐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렵고 또 우여곡절이 있지만 불출마를 했으면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친윤 중진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도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리스크 걸려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은 방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인천 계양을을 내려놓을까? 그다음에 친명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이거든요. 다 수도권이죠. 이들이 흠지라고 하는 것은 영남인데 불출마하거나 또 의원직을 내려놓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맞습니다. 크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비명계도 또 그 지금 공정하게 해라. 우리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던지는 이 우유, 매맞고 우유 마실래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나비 효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미디어 토마토가 11일, 12일 조사한 거 보면은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찬성이 56.9%, 네. 반대는 20.1%밖에 안 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60대 이상은 61%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TK에서도 59%가 나오고 보수층이 58.8, 국민의힘 지지층이 57.8. 그런 게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하라는 거예요.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하라는 거예요. 보수층에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내년 또 총선이기 위해서. 국민 리서치그룹 보고 AS 리서치가 12, 13일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 예. 혁신안 적절하다가 53%, 부적절이 21%, 국민의힘 지지층은 58%가 맞습니다. 적절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에 6명이 예.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는 한 20%뿐이 안 돼요. 근데 네.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낮아요. 맞아요. 예. 정당 지지율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는 이건 거죠. 총선에서의 최상의 전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날 만나서 외관상은 일단 봉합을 했어요. 겉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갖고 봉합을 했지만 봉합으로 끝날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김기현 본인부터도 예. 뭐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그런 말 없고 당대표 조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장재원 의원은 버스 92대를 동원해서 4,200명 세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김기현을 제하더라도 원조 친윤이랄까? 윤석열 개국 공신들하고 지금 신친윤 예. 또는 김한길계, 네. 김한길 쪽의 세력들이 또 지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암투 양상이랄까 이런 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 다 깔아놓고 예. 아니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엉뚱한 우리 밀어내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와갖고 차지하려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밀려나야 되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죠. 우리가 뭐 억울하죠. 잘못했느냐.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장재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총선도 본인이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인물이고 심지어는 공천 안 받아도 무소속으로도 나가면 당선될 거예요. 예. 더군다나 2016년 총선 때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장재원 의원이 사상구에서 당선될 정도로 사상하면 장재원, 장재원 하면 사상입니다. 하지만 고행근님께 여쭙습니다. 고행근께 여쭤보면 역대 그런 자기 지지 기반이 던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우선이다, 당이 우선이다 할 때 그걸 고집할 수 있었습니까? 김윤환 고집했습니까? 최병재 고집했습니까?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불출마, 험지출마하라 이거예요. 네. 여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이 대통령의 원조 개국 공신, 뭐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신윤핵관이라고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나 울산에 있는 뭐 박성민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원조든 신원조든 이 사람들보다 지금 대통령의
기가 솔깃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한길입니다. 네. 김한길 위원장이 이뉴한 위원장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것은 서로 협력돼 있고 손잡고 있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분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더라도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창골단을 해야죠. 육창골단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도마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 꼬리가 물리면 꼬리를 끊고 그걸 가요. 잘라내. 그게 살을 그래. 도려내는 겁니다. 예, 몸통이 그래야 사니까. 그럼요. 대통령인들 왜 본인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다 놔둬줬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론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의 역사적인 이 총선 구도에서의 권력 이 대결에서 내부 권력 대결에서의 결과를 보나 저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견인할 수 있는 지금 경쟁력과 영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김기현, 장제원 이런 분들 두 사람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해줘야 결단을 내려야 잇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그럼요. 따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입국 다물고 있잖아요. 눈치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두리번거리고 누군가가 있죠. 물꼬를 터줘야 예.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면은 12월 초에는 전반적인 내각 또 대통령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 개편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거의 확정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후임자를 예. 지금 인사검증한다는 것은 물색도 아니고 인사검증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확정적이다. 오케이가 떨어진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여권의 뭐 빅뱅이랄까 예.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다음 달 초중순경이 D-Day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더 미룰 수가 없는 역시 거죠. 뭐 정치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야 맞습니다. 얼마큼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걸 예. 가지고 이제 총선으로 밀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희룡 장관, 추경호 부총리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 출마해야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도 발표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고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크게 이 총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한동훈 장관은 직접 출마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그것은 뭐 종로 가능성도 우리가 뭐 예상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 결정이 나봐야 알 일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이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실제로 수많은 국무장관들 배우자 중에서도 바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집중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언론인 출신인 우리 고 박사님이 더 잘합니다. 출마다 세 글자로 출마다. 네, 그래서 내달 12월 초 중순에 들어가면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고 국민의 입당을 해갖고 어떤 역할을 맡느냐 선대본부장이냐 그렇죠. 무슨 비대위원장이냐 이런 것들이 공동이냐 아니냐 예. 이런 것만 남은 거고 선대본부장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추경호라든가 박진 장관 예. 이런 사람들은 아웃되는 거 아닌가 봐요. 추경호 맞습니다. 이 사람이 뭐 되고 이 사람 아니라도 예.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넣어야죠. 이런 분이 그냥 있어도 물갈이 대상 아닙니까? 지금 경제를 지금 제대로 해온 사람입니까? 그렇죠. 박진 장관도 지금 강남에 이분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가기 위해서 박진한테 이 강남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기고 맞습니다. 현업에.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의지가 강해서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TK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조금 이 TK 공천 관련해서는 조율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박진 장관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행사도 있고 또 내년까지 계속 지금 외교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진 장관이 조금 더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도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그런 혁신 카드가
민주당까지 지금 정탈을- 파급이 민주당까지 정탈을 밀고 내리고 들어가고 거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명들 일부 친명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기득권 좀 내려놔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지 않느냐. 예. 당만 이용해 먹었을 뿐이지 방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구 가든가 안동으로 가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도 체포 동의안 가결 문제를 놓고 친명과 비명이 1차전을 벌였다 합니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놓고 2차전 파워 게임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죠.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버티고 있고 친명들도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가 험지가 갖고 그러면 어떻게 총선을 지휘하느냐. 이재명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험지가라는 것은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설득력 좀 있는 것도 같지만 예.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우리 배 대표님 진단한 대로 혁신을 바람을 일으키면은 비명들이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비명 단체가 결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이건 인요한의 등장이에요. 예. 미스터 닥터 린턴이 등장하면서 이 파급 형상이 지금 민주당까지 주고 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저는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금 민주당이 별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지지율이 오히려 지난 7일부터 9일 실시된 한국 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또 인천, 경기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건 네. 뭐냐면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겼다. 200석 200석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예.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석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마음이 떠나면 200석이 아니라 20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2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압니다. 예. 우리 코 박사님도 아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 인천, 경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면 김종민 뭐 충청도이긴 하지만 충청도도 수도권 영향받습니다. 윤영찬 성남이죠. 예. 이원욱. 이원우 경기도죠.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자기들 위태로울 수밖에. 조홍천도 마찬가지. 조홍천 수도권입니다. 남양주 아닙니까? 남양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 10%를 앞서면 끽소리 못할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좀 대충 넘어갑시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랬을 때 나가봐야 본선마저도 위태로운 겁니다. 다수의 현역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야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해서 2025년까지는 투표를 통해서 만들겠다. 우리는 뭐 있어? 우리는 무슨 정책이 있어? 지금 메가시티 나오는데 우리는 뭐 메가 무상급식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볼멘 소리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출마 굉장히 큰일 날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본인 지역구 챙기기에 대한 이 후폭풍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예. 친명은 지금 보면은 또 다 수도권이에요. 이 정청래, 박찬대, 고민정 그러면 장경태 다 수도권이죠. 다 수도권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나갈게요. 우리는 험지 출마 없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신들도 그러면 경상도 나가라. 오히려 서울에 강남에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비명도 지금 4명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원칙과 상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4, 50명 된다는 게 원칙과 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고 홍영표, 전해철 의원도 머지않아 합류할 것이다. 이런 분들은 친문에 개파 보수 정도 되는 급들이란 말이야. 예. 홍영표, 전해철 다.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면은 비명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위정교사도 분리돼서 심리를 그렇죠. 하니까 위정교사 이런 것들이 총선 전에 1심이 나오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비명만 전부 험지로 가서 죽으라 하고 공천에서 이게 자르려고 할 경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유한의 그런 혁신 파동이 결국 민주당도 덮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저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만 하고 그칠까요? 저는 출마든 어쨌든 간에 당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아니 이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혁신위를 이 정도로 이끌고 가는 것은 인유한 스타일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공감위원장을 할 수도 있죠. 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없는 겁니다. 인유한 위원장, 인유한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캐릭터의 특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이에요. 네. 한국인인데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요소를 보수 정당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월 초였어요. 지난 2022년 대선 있었던 지난해죠. 지난해 2월 초에 이 김혜경 씨 불법 카드 사용 의혹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주르륵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지금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기준 뭘까요, 고 박사님?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기준. 왜? 친문은 대장동 이재명 대표 법적으로 사법재판 리스크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검찰이 다 이거 조작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적어도 1심 재판이나 1심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이 무르익는 2월쯤 되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친문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이상은 이재명 대표 못 도와줘요. 예.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친문,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영표, 그 다음에 전해철, 이른바 친문입니다. 심지어는 고민정, 이런 사람들까지 추미애 전 장관 광진에 나온다 그러면 고민정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반발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일어난다면 2월 초가 될 것이다. 예. 어쨌든 이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뇌관이 과연 언제 터질 것인가. 예.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